실감했고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며 생각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익숙함을 깨고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택과 집중,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최선을 다해보는 일, 이것이 미래의 인공지능을 대하는 우리의 전략이죠.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첫 번째 선택지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몹시 치열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만약 이것을 지뢰들어 삼는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정부는 2029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1조 원이 넘는 집중적인 투자를 펼칠 계획과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맞는 환경을 꾸려줘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업이 데이터를 만들고 유통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전국의 인공지능 거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터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죠.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의 초중등 필수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학과와 대학원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데 겁을 먹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기초교육을 실시해 일터나 일상에서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올해 5월 새벽 저희 가족이 혈압 증세로 쓰러진 이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살려줘라고 그 외침은 인공지능에 의해 위급 신호로 인식이 되어 119로 연결되고 어르신은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인공지능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이죠.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을 모르거나 알아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그건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겠죠. 일터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꼭 필요한 인공지능. 하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딘가 두렵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멈추지 않고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다양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같은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기 위한 윤리 규범을 만들고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이번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핵심 과제에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죠. 인공지능이 바꿔놓은 지난 10년,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완전히 새로워질 앞으로의 10년, 우리가 세운 전략은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두의 것이 될 인공지능을 꿈꾸며 과학신세계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에너지 플러스 AI 핵심 인재 양성 교육 연구단의 단장인 기계과학부의 강현욱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2차년도 시작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의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을 신청한 모든 학생들, 선발된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또 장례도 정리할 겸 또 간만에 또 극장 분위기 한번 내볼 겸 정부에서 만든 영상 하나 봤는데 좀 보고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와서 우리 사업에 참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화두로 꺼내고 싶어서 그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잠깐 좀 준비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림 기억나죠? 이게 누구죠? 그 이세돌 구단이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아마 이제 기원에서 바둑두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은퇴를 굉장히 멋있게 했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바둑을 대결을 둬가지고 그때 4대1로 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졌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년도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몇 년도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6년 전입니다. 2016년도예요, 이게. 네. 한 6년 전이면 별거 안 됐어요. 여러분들 뭐 가깝게는 대학교 1, 2학년 또는 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이었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연했어요. 저희가 뭐가 막연했느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까지 다가왔다고 하고 또 국가적으로 금방 봤던 영상도 보면 알겠지만은 막 너무 크게 막 강조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사회에 큰 화두가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삶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뀐 게 있어요? 크게? 크게 체감하게 바뀐 거는 자꾸 내가 한번 검색했던 상품이 광고로 따라온다 정도? 그렇죠? 어딜 가 자꾸 따라온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크게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인공지능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중점적인 국책 과제 형태로서 국정과제로서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초에요. 한국전자신문에서 표본 샘플을 해가지고 10대부터 80대까지 국민들한테 AI 교육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도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답변이 심하게도 97.9%입니다. 뭔지 몰라. 그런데 무조건 교육은 해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이 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왜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걸 보면은 자, 교수님이 생각하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이유가 뭡니까? 자, 인공지능이 산업 분야로 많이 적용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던 전통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 혁신을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강화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인공지능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걸 한번 교수님이 얘기해 보자면, 자,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산업 현장에 나가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서 봤던 영상에서 나온 것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아마 지금부터 시작을 했을 건데요. 초중고 학생들부터 인공지능 교육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렵고 깊은 내용을 요구하고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초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부분의 내용들을 배워올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요? 대학 교육도 여러분들 교양 교과목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사업단에 참여한 자, 인공지능학과하고 IoT 인공지능 융합 전공 학생들은 인공지능 자체를 학습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과 학생들, 우리 화학공학부, 건축, 전기, 생물,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려면 별도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또는 밖에 나가서 학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교양교과목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듣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졸업한 다음에 집에 가서 놀 거예요? 아니죠.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될 시점에는 거의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저변에 깔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사회에 나가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은 저 같은 교수님들이 책무를 다 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단을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 기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겁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된 내용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왜 인공지능이 도입되느냐? 자, 기업들도 솔직히 지금은 막연할 겁니다. 기업도 막연해요. 그런데 실제 2016년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대구가 둔 이후에 19년도에 정부에서 앞으로 10대 가장 중추적인 국정 정책으로 인공지능 도입과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초중고 각 교육청 그리고 각 대학에서 인공지능 대학 관련된 학과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만 가지고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은 인공지능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은 기계, 화공, 건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공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업들이 대부분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 생산성과 그 다음에 미래의 경쟁력 확보, 특히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의 가장 큰 고객인 고객들의 니즈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2020년도에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한테 인공지능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했더니 92% 이상이 경쟁력 확보 때문에 반드시 도입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생산 기반으로 이 먹고 살기에는 한계가 생겨요. GDP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로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 그 서비스 산업의 개념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핸드폰 앱 쓰는 거 다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 개념이 들어와서 산업의 고도화를 가야지만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 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 개발, 고객 서비스, 사내 업무 개선, 영업 업무 지원, 인사 등에 활용하는 게 필수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 불과 6년 사이에. 그러면 앞으로 또 6년 후에는 지금 이 얘기를 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교수님이. 왜? 그때는 이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거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취업해야 될 기업들은 다 그 부분들을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분야가 우리가 몇 개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맥킨지 조사한 건데, 통신, 첨단, 기술, 뭐 금융, 전문 서비스, 전력, 의료, 자동차, 소매, 여행 및 물류, 제약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서비스 운영 및 제품 개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회사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런 산업군에서 활용하게 될 도메인 라인지, 즉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 전공, 화학공학이면 화학공학 전공을 기반으로 한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도 그런 상황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AI 기술을 도입하는데 니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고 산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면 아직까지도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 고용. 여기서 그럼 적합한 기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최소한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현재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측면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 하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의 장래의 문제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가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AI 융합교육, 말이 AI 융합교육이지 내 전공의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 교육이 대학에 도입되려면 3에서 4년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갭에 있는 여러분들을 되도록이면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단이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경쟁력 확보를, 말이 미래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회에서 가져가게 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연구단이 현재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대접받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도 대답해줘야겠죠. 자, 조용하게 대답 한번 해볼까요? 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드릴 거는 간단합니다. 먼저 상견례하고 얼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올해 1년 중에 이번 1학기 지금 4월 곧 시작하죠. 4, 5, 6,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먼저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및 관련된 혜택들은 뒤에 안내가 다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학 부족에 앉아있는 학생들 3명 눈 뜨세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디지털 조정사업 들어본 사람 들어보세요. 들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네. 이 사업이 뭐냐면 여러분들 2019년도에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걸 중점 사업이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약간 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역 균등 발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누려야 되지만 일단은 한 지역을 선정하는 걸 좀 잘합니다. 그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어디를 할게요? 네,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4천억 원이 되는 규모의 자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칭 자금을 광주광역시에 줘가지고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각각의 분야별로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 그리고 원천기술 쪽으로 해가지고 각 대학별로 경쟁을 붙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뭐 좀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헬스케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걸 약간 좀 분야가 너무 스페시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총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전남대학교가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가져오게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체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대학들도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각 대학에서 다 모여가지고 경진대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광주 컨벤션 센터 아시죠? 김대중 컨벤션 센터. 거기서 굉장히 큰 대형 그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참석하시게 될 겁니다. 자,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자, 우리 사업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서 2024년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2025년도부터는 여러분들 후배들은 대학 내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교육 목표는 뭐냐? 그 갭을 극복하기 위한 거지만 그런다고 그걸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AI 기반의 차세대 에너지 융합 교육을 통한 국가 전략 산업 선도 및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융합 실무형 산업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 플러스 AI 중에서 에너지 공정 트랙이 화학공학부하고 생물공학과 그리고 가상분리 시스템 트랙에 기계, 건축, 전기공학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참여로서 인공지능학부와 IoT 인공지능 융합 전공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까지 우리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 1학기 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번 1학기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매우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교과목, 즉 학점이 들어가는 교과목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과 형태로 수업을 만들어서 총 4개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릴 겁니다. 자, 작년에 7월달, 제 9월달부터 시작했죠. 그때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수업을 이미 들은 학생 손 들어보세요. 예, 이 학생들은 자동으로 올해 수업을 들은 걸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수업을 듣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사업단에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왜 필요한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AI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초급, 그리고 에너지 플러스 AI를 위한 딥러닝 기초입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에 거는 프로그래밍이고, 밑에 거는 딥러닝 기초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이라는 맛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교과목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각 교과목당 약 10강 정도가 있고요. 한 강의당 20분 내외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대신 시간을 좀 내야겠죠.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따라오면은 아주 기초적인 코딩부터 아주 기초적인 인공지능의 개념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언제까지 운영되냐? 자, 여러분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오픈되는 게 자, 초급에서 고급으로, 기초에서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듣느냐? 오늘 우리 사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못 듣습니다. 그리고 수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4월 1일이 되면은 자율 강좌로 교과목이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다 받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2개 교과목에 여러분들 교육 책자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자, 그래서 원래는 출력을 안 해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관심 있고 보라고 했는데 책자가 없더라도 수업 듣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혹시 필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책자를 제공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급과 활용 쪽은 어떻게 책자를 받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뒤에 설명할 건데 4월 말 5월 초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지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개 교과목을 수업을 듣고 이 2개 교과목이 끝난 이후에 다시 2개 교과목, 즉 이번 학기에는 4개의 교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부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개인적인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쉬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서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하도록 합시다. 자, 작년에 기참했던 학생들은 이 수업을 따로 듣지 않아도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이 됩니다. 자, 잠깐 커리큘럼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래밍 초급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목적이 파이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데요. 그 중에서 파이썬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파이썬 프로그램 어떻게 까는 줄 알아요? 알구나. 모르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부터 여러분들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다시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거.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걸 배우지만 어렵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시작, 그 다음에 자료형 문구, 함수, 그 다음에 클래스와 패키지 라이브러리까지 10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따라오면 되고 구글 콜앱 그리고 주피터 랩이라는 거를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 웹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무슨 말인지는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딥러닝 기초는 자, 파이썬 배웠으니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환경 구축, 그 다음에 인공지능 계엄의 사례, 그리고 데이터 탐색, 단층 신경망, 다층 신경망 실습,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흥미있게 본다면 굉장히 따라가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많은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고급 과정인데요. 고급 과정은 초급을 들어야 그 다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초급 과정을 먼저 들은 학생들은 고급 과정을 좀 미리 오픈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딥러닝 활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배웠던 단층 신경망, 다층 신경망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라는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의 합성곡, 뭐 신경망이라고 부르죠. 이런 내용들로 차근차근 발전하는 단계로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교수님도 인공지능 연구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개 교과목만 여러분들 듣잖아요. 웬만한 여러분들 도메인 날리지에서 필요한 프로그래밍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갖는다면.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막상 들어와 보면은 별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다면은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거라고 교수님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절대 탈락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진도율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학과 사무실 그리고 사업단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교수님 만나는 일 없도록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 되면 이렇게 모아놓고 수업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도 수업하니까 언제든 들을 수 있거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만 들으면 밋밋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세미나를 할 겁니다. 자, 세미나 좀 지겹죠? 학과에서도 많이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수업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미나는 해년마다 바뀝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감각을, 그 텐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자, 언제 시작하느냐? 내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가 먼저 3월부터 4월 말까지 2주 간격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2주가 아니구나. 어떤 건 1주 간격이네요. 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3월 31일은 솔트룩스의 박사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 소개 및 동향을 얘기해 줍니다. 아니, 나는 딥러닝도 모르는데 이 내용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대신 저게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건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갖고 세미나를 듣고 또 잘 아는 친구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7일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강대준 박사님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한답니다. 자, 저는 자율주행 관심이 없는데요.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상식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렇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월 14일 날은 오기영 교수님이 AI 파워드 한 걸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략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하시는 건 참 재밌는데, 자, 3MDCNN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Mask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라는 건데, 물리학적인 이 현상들을 딥러닝을 끌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될 만한 거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28일은 강유성 박사님이 에너지 AI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세미나가 진행되면 현장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우리가 1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모스홀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홀에 100명 들어오는 친구들은 열심히 세미나 듣고 나중에 확인만 하면은 따로 보고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 저녁 식사해라고 아마 식권을 나눠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우리 전남대 학생들이 굉장히 열의에 넘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다. 나중에 현장에 있는 당신들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업단에서 미리 올 수 있는 학생들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못 오는 친구들은 또는 그때 수업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또 세미나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있어요. 그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다가 세미나를 올려놓을 거고 여러분들 2주 내로만 그 세미나를 보시고 또 업로드되는 기준입니다. 세미나일이 아니고 이걸 업로드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업로드 시킬 테니까 보시고
간단한 보고서만 제출하셔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이 박사준 박사님은 안타깝게도 가족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셨대요. 그래서 내일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고서 내야겠죠. 그러면 느낀 바를 좀 충실하게 잘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달 여러분들 4월 28일쯤이 아마 기말고사 넘어가는 주간일 건데 저게 넘어가려면 또 후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까지 또 네 분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 오시는 네 분들은 이 지역 근처에서 실질적으로 전남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과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밸리 지역개발원의 임철원 원장님, 그리도 위즈의 박찬민 전무님, 한전신기술연구원의 우리 강성현 과장님, 그리고 노계연의 김창원 팀장님 오셔서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현장감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실 겁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이나 또 진학할 때 관련된 내용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안내가 없으면은 코스모스홀인데 코스모스홀이 4월달부터 4월 중반부터 저기 리모델링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끝나면 다시 코스모스홀로 저희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장소는 추후로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늦지 않도록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해야 될 게 뭐다? 수업 4개 듣는 거. 그 다음에 세미나 참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2개만 충실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교과목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비교과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내가 얼만큼 이걸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볼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급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했습니다만 올해는 똑같이 에너지 플러스 AI 마이크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 경진대회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데이터 콜렉트,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 모델, 그리고 모델링, 그리고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데이터와 주제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본 대회에 참석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힘을 겨뤄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한 게 이 대회가 현재 1학기가 끝나가는 8월 말경에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고 2차적으로 통과된 학생들은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구성이 되겠고요. 되도록이면은 데이터 게더링하는 1인, 그리고 레이블링 1인, 그리고 코딩하는 1인, 분석은 다 같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팀 구성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는 친구도 많이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가 있는데 그 간담회는 학과별로 진행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팀 구성을 도와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운영 절차는 6월 말쯤에 정확한 날짜와 주제 그리고 데이터를 공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팀 구성이 미리 돼 있거나 또 돼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팀 구성을 도와드리고요. 팀 구성이 완료가 되면 대회 신청서 제출하고 경진대회를 8월 말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까지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래요. 기타 그 이외에 해야 될 부분들은 언제 알려드린다? 간담회 때 알려드릴 거고 그 전에 잠깐 볼게. 작년 같은 경우 마이크로 캡스톤 디자인 때 대상이 200만 원 받았습니다. 금상도 100만 원, 은상이 70만 원, 아까 70만 원,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동상은 50만 원, 25만 원인데 올해 이 상금이 대폭 올라갑니다. 자, 꼭 먹고 알 먹고 공부하고, 그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돈 짓고 하는 아주 최고의 구성입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잘 따라가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 대회에 입상하는 조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심플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도 많이 있었지만 팀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수업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해서 활용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충실하게 들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입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상금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담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간담회는 뭐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 1학기 때 해야 될 걸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거 다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여기 있는 그룹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알려드릴 거고 그 그룹별로 오늘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건축학부 전기공학과.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왔는데? 자, 내 건축학부 전기공학부야. 제가 깨워와시네, 제가. 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는데 자꾸 어떡해. 손 들어봐. 넌 무슨 과니? 알려줘. 손 들어야 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기계공학부 1, 2학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3, 4학년. 자, 3그룹. 자, 그 다음에 생물공학과. 생물공학과는 전부 다예요. 1, 2, 3, 4학년. 자, 그 다음에 5그룹이 화학공학부 1, 2학년. Raise your hands. 그 다음에 6그룹이 화학공학부 3, 4학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기공학부, 인공지능학부, IoT, 신소재, 미래에너지, 전기, 전자, 통신학부. 여러분들 꼭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락 다 따로 드릴 거고, 지금 우리 7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조만간 따로 또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되기 위해서, 지금 일반적인 얘기 이외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담회 때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진도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참여학생 건의사항 수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오늘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사업단의 수료가 되면은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과학기술부 예하에 있는 기관에서 여러분들 이 사업단을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받았다고 인증을 합니다. 그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미 그 방법은 수업 열심히 듣고 세미나 들으라고 알려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또 추가적인 부분들의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장소와 일정은 추후 그룹별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팀 구성,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은 지금 말씀드린 복잡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해당 있는 학생도 있고 해당 없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단 수료 안내 그리고 교과 과정 및 트랙 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방법들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오늘 오리엔테이션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또 그리고 학과별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룹핑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룹별로 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일 열심히 잘 따라오고 좋은 성과를 낸 학생에게 뭘 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시상하고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저번 학기 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마일 지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 제가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등록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참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4과목을 80% 이상 다 이수하면 각 과목당 80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320점이 100점이 됩니다. 대신 기한 내에 좀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한 내 수업을 듣고 진도가 늦지 않도록 그래야지만 대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가 아까 총 8번이었죠. 그죠? 8번인데 앞에 4번, 뒤에 4번들 중에서 여러분들 3번 이상만 들으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데 또 다 듣고 열심히 들은 친구는 저는 점수 따로 좀 더 안 줍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회 참여한 학생은 점수를 못 줍니다. 하지만 6회 참여 학생들은 100점, 7회는 110점, 8회는 130점 만점으로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좀 듣고 보고 잘 된 친구들한테 좀 잘 점수 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참여 신청을 하면 20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수상은 수상대로 따로 해요. 그거는 마일 점수 안 들어가요. 수상은 잘해가지고 상 받으세요. 그리고 간담회가 참여해야지만 30점을 받고 오늘 오리엔테이션도 점수가 있나요? 네? 아마 오리엔테이션도 아마 점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단의 각종 교육 행사를 여러분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나중에 중간중간마다. 이때 이것도 잘 참여를 하시면
소정의 마일리지 지급되고 1학기 마일리지가 총점 500점인데 이 이상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2학기 총 500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올해 말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시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받아갈 게 많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혜택도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 좀 켜주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구단 회원 가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랩탑을 다 꺼내서 웹에 접속을 해서, 자, 여러분들 HTTPS 해가지고, 자, EAI, 자, 에너지 AI예요. EAI, Education Research Center, EAI eac.jnu.ac.kr로 현재 접속을 해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들어올까요? 네. 자, 천천히 하시고, 우리 대학 정보전산원에서 300명 다 한꺼번에 들어와도 서버가 견딜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네. 자, 지금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같이 들어와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EAI, erc.jnu.ac.kr입니다. 자, 접속이 잘 안 되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접속 무슨 문제예요? 접속이 막혀요? 거봐, 막힌다 했잖아, 내가. 300명 다 들어오면. 자, 여러분들 빨리 들어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합시다. 자, 여기 먼저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 아직도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봐요. 대학의 현실이 이렇구만. 봐봐, 안 된다니까. 된다 그래, 자꾸. 교수님은 안 된다 했다 돈 좀 걸었어요. 아싸. 자,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들어간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들어갔네? 대단한데? 자, 여러분들 시간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EAI, erc.jnu.ac.kr로 들어간 다음에, 자, 아직도 못 들어간 사람. 봐봐. 에? 뭐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보전산원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네. 자, 일단은 설명 한번 잘 드릴게요.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 여기에 회원 가입 형태로 참여 학생 등록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 홈페이지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여기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중에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컴 손들어봐, 정컴. 정보전산원장님 오늘 좀 만나봐야겠는데.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까봐 동영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회원가입 신청되어 있는데, 회원가입이 아니라 지금 회원가입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름 바꿔놨나요? 네, 여러분들 참여학생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용 약관을 클릭해야 되는데, 이용 약관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사업단에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관 읽어보시고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신청 또는 참여학생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뭐가 뜨냐면, 자,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본인들 주로 쓰는 이메일 아이디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 2개 넣고 비밀번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자, 잠깐 스톱해주세요. 거기서. 자, 학과를 누르면 여러분들, 자, 건축학부부터 쭉 나와 있고 여기에 해당 학과가 없으면 기타를 누르시면 되고, 학과하고 여러분들 학년하고 학번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누락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넣고, 기타인 경우에는 학과명을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번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년을 집어넣는데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자기 학년이 몇 학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나 몇 학년인지 모른다고 들어봐. 못 뜨겠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여러분들
포탈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확한 학년 나와 있습니다. 포탈에. 그래서 그 포탈에 나와 있는 학년을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휴학을 좀 많이 했거나 또는 학기 때 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학년이 거기 설정돼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 학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 자,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번호 여러분들 사업단에서 공지가 나갈 때 항상 저 연락이 안 옵니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특징이 뭐냐? 입학할 때 전화번호를 잘못 올렸거나 또는 바뀌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데 전화번호 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단 참여했으면 교수님 뭐 준다 했어? 선물 준다 했죠?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한 줄 알겠지? 등록 안 하면 선물 못 줘. 그래서 선물을 고르는데 선물이 두 개 중 하나입니다. 공학계산기. 참고로 이 공학계산기는 제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기종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준용하는 문화상품권. 역시. 그래서 교수님 개인적으로 아니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문화상품권이? 했는데 그래도 공학계산기를 고를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자, 공학계산기 필요한 친구 손 들어봐요. 있다니까.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클릭을 하시면 자, 그 클릭한 내용으로 사업단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간담회 때 나눠드릴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학계산기를 고를 것이냐 문화상품권을 고를 것이냐 잘 갈등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학생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작년에 참여학생도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왜? 선물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약관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등록해 주시고 여러분들 등록해 준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학교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확인합니다만은 그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과학기술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요하니까 작년 참여학생들도 다시 등록하시고 선물은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누락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단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세미나나 오늘과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한번 늘려봅시다. 자, 유튜브 채널 이건 될 거야 여러분들 다 검색하세요. CNU 에너지 플러스 AI 핵심 인재 양성 교육 연구단. 자, 이거 띄워주세요. 자, 봅시다. 구독자가 이제 90명이 되거든? 300명이잖아. 오늘 400 찍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구독을 누릅니다. 구독을 누릅니다. 그래야 세미나가 업데이트 돼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구독자 올라와서 보여주세요. 기분 좀 좋게. 야, 너무 웃지 마. 왜 그래. 오, 170명. 자, 좋아, 좋아. 야, 옆에 안 누른지 확인해, 빨리. 자, 우리 스태프들 다 구독해, 빨리 지금. 자, 그 다음 F5 한번 해주세요. 야, 씨. 여러분들 구독을 안 눌러도 상관없는데, 눌러서 정보가 뜨고, 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거, 지금 교수님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사업 지금 실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참여를 할 때 용이하니까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 오늘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미나를 우리가 유튜브라는 공용 매체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특히 올해부터는 좀 그 우리 저자분들에게 그 연사분들에게 허락을 받긴 합니다만은 기업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올라와 있는 모든 세미나 내용들, 특히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을 대부분 세미나 내용이겠죠. 다 비공개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은 여러분들 구독을 하더라도 들어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이 있어야지만 구독자를 가운데 지메일로 들어온 친구들만 볼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URL을 보내드릴 겁니다.
URL을. 뭘로? SNS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다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신이 안 되거나 또는 내용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304명. 좋았어. 다음은 우리가 좀 그 다음에 이거 조회수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알람 설정까지 안 바랄 테니까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인스타입니다. 야, 내 개인 채널 아니야. 자, 인스타는 왜 쓰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SNS가 뭐예요? 아, 그래? 미안해. 인스타가 여러분들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하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는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제가 인스타를 안 해서. 자, EAI ERC 2021 하나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팔로워 400 찍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자, 44, 좋아. 기분 좋은데, 갑자기 이거? 자, 업데이트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 여러분들 참여학생 등록하시면서 한번 잘 내용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와 양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자, 인스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가장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참여학생 특전입니다. 이미 설명 다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우수 참여학생, 그 다음에 마이크로 캡스톤 경진대회 가장 높게 상을 받는 학생들은 총장님 상이 나갈 겁니다. 상격이.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공과대학 학장상, 그리고 우리 사업단 단장상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좀 추진해 볼 게 뭐가 있냐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아직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광주시장상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오면은 상금뿐만 아니라 상격도 여러분들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수 참여 학생 마일리지를 통해서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마이크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장학금인데 올해 언제 한다고? 8월에 하죠? 그렇죠. 8월에 1차, 그 다음에 12월에 또 2차 두 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많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참여 시 기념품과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오늘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를 제공할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 자율증 취득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 마이크로 디그리 부분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외 현장 연수나 현장 실습을 가는데 사업단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별도의 장학금과 지원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간담회 때 또 작년에 갔다 온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들 혜택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은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박람회도 별도로 우리 참여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3학년, 4학년 진행이 될 건데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들, 유니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별도의 취업 박람회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이 너무 이론이 커요. 교수님도 버거워. 자, 그래서 아까 그룹핑 돼 있잖아요. 그룹별로 대표, 부대표 학생들을 나중에 간담회 때 뽑을 겁니다. 연락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사업단 행사에 여러분들 자진해서 도와줄 친구들을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좀 모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EAI ERC 2021 하나 있죠? 인스타 DM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 학과 2, 3학년, 4학년 상관없습니다. 1학년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이름, 학년, 학과, 연락처, 각오 안 적어도 돼요. 도와서 오는 친구들은 사업단 행사 때 스텝으로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우리 사업단 운영하면서 또 외부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같이 가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친구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인원에 따라서 적당한 인원을 선발해서 여러분들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언제까지 받죠? 이번 주 주말까지 사업 등록하면서 여러분들 D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터즈 모집과 관련해서 이 내용도 인스타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전달했고요. 더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혹시 있는데 지금 여기 질문하는 학생들 혹시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봐요. 듣고 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서포터즈는 현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 사업단, 좋은 질문 감사해요. 우리 사업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동안 못 누렸던 거 제가 누리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프라인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만 온라인으로 갑니다. 내일 세미나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는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교수님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이 많을 수도 있는데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 큰 목소리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이크 줄 거예요? 오프라인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은데 지각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좀 늦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조용히 들어와. 아, 네. 그래서 민망하게 물어보면은 늦게 왔으니까 안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끝날 때 와가지고 저 사인하고 하면 안 돼요. 하는 건 여러분들 양심에 스크래치. 네, 안 좋은 것 같죠?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받을게요. 기타 다른 질문들은 따로 앞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 우리 학생 질문해 주세요. MIC. 저 친구가 작으면 마이크가 안 되나 봐. 그냥 큰 목소리로 얘기해봐요. 2학기 휴학 예정자 학생들은 휴학하시면 됩니다. 왜? 휴학하지 말해 누가? 되도록이면 다른 사유가 아니라면은 휴학하지 말고 사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단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수료가 안 된다면은 매년마다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휴학하는 친구들은 아마 8월 달까지는 행사 참여가 될 건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아까 좀 마이너한 질문이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필요하겠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